은행을 디파이라는 서비스가 대체를 하고요. 게임을 NFT나 P2E가, 그리고 회사나 기업을 다오가 해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곧 다가올 실현 가능한 미래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느냐 마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봐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내부자들에 의해서 인사이더라고 하죠. 그분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독점하세요.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 이 내부자나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평가 기관들의 등급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책에서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그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문을 닫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등급이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서 이게 코인마켓캡이나 아니면 쟁글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필요한 그런 정보들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급이 최소한 뭐 A 근처는 가는 코인들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등급이 뭐 C나 D다 이러면 장기 투자로는 거리가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단타를 치시는 용도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유명한 크립토 펀드는 다 모아놨어요. 대표적인 크립토 펀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판테라 엄청 유명하고요. 그 A16G라고 엄청 유명해요. 그리고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해시드도 있죠. 이런 그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게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고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죠. 그냥 구글에 가셔서 탑 VC, 뭐 VC 탑 20, 크립토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시면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제가 공개를 해뒀는데 이렇게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지금 다 최상위권에 있는 거죠. 그냥 기관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의 회사에서 담고 있는 거를 이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엑셀로 정리하시면 좋아요. 정리해서 중복이 많은 프로젝트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사리 보고서는 이제 유료로 제공을 하는데 작년 3분기에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담겼나 봤더니 여기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폴카닷이 많고 니어 프로토콜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는 거죠. 뭐 테라도 있고 다 유명한 거죠. 여기 솔라나도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담은 프로젝트가 다 장기적으로 잘 됐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엄청난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가치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일단 고려를 하자라는 거죠. 그 장기 투자는 그리고 무조건 이런 코인들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1조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의 기준을 한 50위 정도로 보거든요. 시가총액 50위. 정말 뭔가 진보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탑 100 정도로 보셔야 되고 52, 32, 22 이렇게 순위가 높을수록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양이 많으셔야 돼요.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 투자는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량과 유통량은 그냥 제가 그냥 책에 적어 놓은 거여서 해 놓은 건데요. 가령 유통량과 공급량을 비교했을 때 이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다 유통이 된 거죠. 근데 플로우는 보시면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6%가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이에요.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성이 그것보다 많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용성은 없는데 발행만 막 해댄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국 프로젝트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아요. 아무 용도 없으면서 발행만 계속해서 내부자들이 돈을 먹고 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업비트에서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보면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올라타죠. 올라타면은 다 던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만 하지 않으시면
적어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일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해부터 해서 올해 내년 정도까지의 트렌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의 핵심 키워드를 웹 3.0이라고 많이들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웹 3.0. 이 웹 3.0이 뭐냐면 이제 웹 1.0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웹 1.0은 그냥 리드예요. 읽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홈페이지들이 정보성 글만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1.0이에요. 그럼 웹 2.0은 뭐냐 하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올리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웹 2.0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들인 거죠. 가령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들면 광고비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의 수익 구조인 거예요. 웹 2.0에서는. 그 웹 3.0은 뭐냐면 이걸 다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너십.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가 유튜브 책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책을 썼는데 유튜브 운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유튜브의 정책 변화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익이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정책이 갑자기 제가 어린이용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린이들에게는 광고를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정책이 하나 나오면서 갑자기 수익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페이스북도 그래요. 옛날 페이스북 게임들이 막 엄청 호황을 누렸는데 정책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안 된 거죠.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데 웹 3.0은 그런 걸 없애는 거예요. 이 정책을 만들 때는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버넌스라는 거예요. 거버넌스의 측면이 강화가 돼서 내가 일방적인 플랫폼 정책에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광고 집행할 때 뭘 가져가는지 아시죠? 우리의 개인 정보를 다 가져가요. 개인 정보를 통해서 다 추천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내 개인 정보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다 팔아먹고 그걸로 본인들이 커진 거잖아요. 그게 빅테크들이 다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 2.0은 나쁜 거다. 나쁜 거라기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리니지 게임을 할 때 칼 하나에 막 1,000만 원씩 주고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칼 하나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옛날에 진짜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거를 샀을 때 이 칼을 내가 밖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냥 리니지 게임에서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리니지 게임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여기 게임들은요, 상호 운영성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냥 내 지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지 게임이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칼은 내 거예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너십이 극대화된 거예요. 이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은 메타버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데 웹 3.0은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오롯이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거는 내 거여야 돼요. 이 물건이 내 거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NFT예요. NFT가 논펑더블 토큰이라는 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의미는 이게 유일하게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이 그냥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게 많이 부각이 됐냐면 이 PFP라고 해요. 프로필 픽처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이 BAYC,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그리고 크립토펑크, 아니면 뭐 메타콩즈 이런 프로젝트들 하나에 뭐 몇 억씩 다 하는 프로젝트들이에요. 이 그림 한 장에 몇 억짜리예요, 다. 어떤 건 몇십억짜리도 있고요,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과도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비플레이 작품들, 디지털 작품들 이런 구도들이 현재까지의 NFT 트렌드였다면 이제 올해는 훨씬 더 확장될 거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웹 3.0과 연결해서 P2E 게임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가령 그 두나무랑 하이브가 BTS 가지고 그 NFT 프로젝트들, IP 산업들 연결한 것도 있고, 뭐 패션도 제가 책 같이 쓰시는 분도 이제 패션 NFT 발행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패션을 묶어내면 이게 그냥 NFT로만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들에 있는 뭐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이런 패션 브랜드들을 다 묶어내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NFT는 뭐냐면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NFT도 계속해서 부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뭐 공통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 부각되는 게 다오라는 게 있어요.
다오는 이 탈중앙화 자율형 조직, 뭐 탈중앙화 자율 조직 이렇게 불려요. 이거는 이 회사, 기존의 회사라는 구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옛날에는 사장님이 했잖아요. 사장님이 야 까라면 까 이거였는데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율화된 커뮤니티 형태이고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탈중앙화라고 하는 건요. 이게 변화를 만드는 거죠.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거예요. 은행을 디파이라는 서비스가 대체를 하고요. 게임을 NFT나 P2E가 그리고 회사나 기업을 다오가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곧 다가올 실현 가능한 미래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느냐 마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어떤 사행성 자산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투자 자산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 이 산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정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미래들을 믿는다면은 뭐 소량 투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기존의 자산들,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문제죠. 지금 다오도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인베스트먼트 다오라고 해서 같이 힘을 모아 뭉쳐가지고 같이 벤처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술가들 모아가지고 예술품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 프로토콜 다운 디파이예요. 디파이를 같이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소셜 다오라고 해서 뭐 팬토큰 같은 거. 요즘에 뭐 스포츠 팀들도 다 토큰 발행하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한국에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이걸 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헌법 초안이 경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했겠죠. 근데 컨스티튜션 다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서 같이 공동으로 이 미국의 헌법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전했어요. 근데 결과는 실패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약간 본떠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간송미술관에서 경매 2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정우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국내에서 이더리움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클레이튼 만든 그 그라운드엑스 대표님이랑 같이 우리도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간송의 그 작품을 우리가 공동으로 보유하자라고 해서 국보다오를 한 거죠. 그래서 클레이튼을 모아가지고 이 방법도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클레이튼 2만 개를 모아서 이 2만 명이 공동으로 이걸 보유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는 했어요. 성공은 못 했는데 이거는 실패와 성공의 문제보다는 정말 엄청 큰 가치를 보여준 거죠. 다오라는 게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그냥 수익 외에도 어떤 걸 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또 그림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디파이는 이제 여기서 금융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냥 본인들 그냥 가지고 있는 토큰을 거래소에 넣어두지 말고 탈중앙화 거래소나 아니면은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그 코인 수량을 공짜로 늘려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치와 대출, 내 걸 이렇게 넣어두고 이제 내 코인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것들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책에 소개해 놨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파이도 이제 진화를 또 하고 있어요. 올해는 디파이 2.0이 나와서 새로운 또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가 많이 주는 대로 계속해서 또 몰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의 안정성이 또 위협을 받거든요. 그래서 디파이 2.0은 이제 프로토콜의 장기적 방향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 제공 방식을 좀 바꾼 거예요. 이것도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엔 조금 지금은 약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결론은 이런 거죠. 트렌드를 알면요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거죠. 블래시, buy low and sell high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쌀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트상의 쌀 때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차트에서 가장 좋은 지점, 뭐 지지점이나 저항선을 뭐 보고서 뭐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트렌드를 앞서가고 그 산업이 다가올 미래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결론인데요. 사실 제 책 제목이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해서 여러분들 100배우를 암호화폐를 제가 알려드릴까?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들이 네, 계실까 좀 걱정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00배우를 암호화폐는요 진짜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게 향후 계속해서 100배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산을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차트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산을 배분하고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요즘에 좀 결론을 얻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암호화폐입니다. 10년을 유지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금 시점에서 비교적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려면 이 두 개예요. 그 외에 정말 조심스럽게 추가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나 루나, 바이낸스 코인 요 정도가 들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은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을 많이 해놓으세요. 기본적으로 한 60, 70% 이상은 해놓으시고 나머지 30%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좋은 코인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접근 방법이 좋냐면 뭐 바닥이나 천정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클 때는 그걸 찾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작으면 오히려 못 찾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튜브에서 이게 단타 투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요즘은 단타를 안 치고 딴 걸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타 투자자들도 지금은 재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 더 많이 벌 수 있는 NFT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씩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면은 향후에 이제 가치가 다시 상승할 때 아마 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환이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작업 증명이고 이제 2.0 마무리가 되면 완전히 지분 증명으로 갈아타고 거기에 뭐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샤딩이라고 해서 뭐 비콘 체인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의 이론상의 계산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수수료가 절감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전히 가치를 높게 보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느려도 여전히 이더리움을 사용하세요. 그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소요해도 이더리움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체인이 대부분 중간 연결고리가 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에 있는 토큰들, 왜냐하면 이더리움에 거의 대부분의 앱들의 토큰이 거기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더리움에 있는 토큰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크로체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거점, 중간 전략 허브는 이더리움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책을 쓴다는 기준으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책으로 내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다른 분들 책을 거의 다 읽어요. 거의 나온 책들 거의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좀 깊이 알려주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계속 많이 보죠.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매일 하는 거는 이렇게 신문을 보는 거죠. 코인 전문지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책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계속 서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론을 공부할 수 있고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 투자의 방향성들을 좀 나름 정리를 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해도 늘 어려워요. 근데 왜냐하면 이 기술이 너무 빨라서 조금만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언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순식간에 뭐 갑자기 막 뭔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테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1조를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혼자서 막 역주행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빠르게 확인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시황들,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